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9부 AI 지역의 문화를 키워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문화연구본부장 양혜원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양혜원 본부장님. 저는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평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소멸 위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인공지능은 관광객의 방문 패턴과 소비 행동을 분석해서 맞춤형 관광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또 전통 문화나 무형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해 새로운 세대와 세계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이 AI와 결합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기회도 생기죠. 결국 AI는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더 효율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력자이고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때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AI와 결합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 청년들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관광 데이터를 분석해주면 청년들은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여행 코스를 기획하거나 전통 문화를 VR, AR로 재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AI 챗봇이나 다국어 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서비스도 청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도구이고 청년은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지역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고, 둘째, 청년들이 직접 문화관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고유의 문화를 디지털로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도구로서 쓰이더라도 결국 중심은 사람과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관광 현장의 주체는 결국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정부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술의 윤리적 공공적 활용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기획하는 참여형 문화관광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갖춰질 때 AI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어온 전통 문화, 함께 나누는 축제,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관광이야말로 지역이 살아 숨쉬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기에 새로운 동반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라져가는 문화를 기록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AI는 위기의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AI 유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화는 어떻게 지켜지고 또 새롭게 꽃필 수 있을까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9번째 시간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양혜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함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5년째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양혜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관광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조사, 평가하는 그런 띵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AI가 지역 관광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또한 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일에 AI가 어떤 식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I 유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여행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통신사 그리고 카드사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관광객의 이동 경로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AI 챗봇을 통해서 실시간 여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고요. 또 우리 고유한 문화유산을 3D 스캔과 AI 기술을 통해서 복원하거나 디지털화하는 작업들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AI 격차도 있고요. 딥페이크 문제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성 강화 문제도 있고 또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문제,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입니다. 또 기존의 예술가나 문화기획자, 크리에이터, 관광 해설사들이 하던 일들을 AI가 대체하게 되면서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또는 그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 부여, 즉 보수가 크게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AI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거나 관광 상품화하는 1인 기업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증가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휴먼 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단시일 내에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 정책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문화관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AI를 접목한 스마트 문화관광 전략은 문화 체험이나 또 여행의 전 과정을 디지털과 AI 기술로 연결해서 관람객이나 관광객들한테 좀 고품질의 맞춤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문화관광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AI가 분석할 수 있는 통신, 금융, 교통, 문화자원, 행태와 관련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또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AI를 접목해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고유 문화에 대한 왜곡이나 상업적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AI 활용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10년, 20년 후 인공지능과 문화관광이 잘 결합된 지역사회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본부장님은 어떤 미래 장면을 상상하시나요?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과제 중에 하나가 소득이나 지역, 연령, 장애에 따른 문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만약 AI와 문화관광이 잘 결합한다면 미래 문화 격차라는 용어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자율 주행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 농어촌이나 도서상간 지역 같이 문화시설이 없는 곳의 주민들도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굳이 공연장이나 미술관으로 갈 필요도 없이 집 안방에서 저렴하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도 있게 되겠죠. 또 장애를 가진 분들도 AI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그림을 그리거나 멀리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문화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미래, 문화 기본권이 보장되는 미래, 그런 미래가 오면 좋겠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AI 우리 문화를 지켜줘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부부터는 백유리 아나운서를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가 진행자로 나섰고요.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와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AI 발전 속도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롭게 놀라게 되는 것 같고요. 인터뷰 실력도 수준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K컬처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또 양혜원 본부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을 텐데요. 앞서 인터뷰에서는 15년간 주로 연구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쭉 추적해 오시고 하면서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열풍은 일부 장르나 또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네. 한강 작가나 피아니스트 임윤찬 같이 어떤 기초예술부터 어쩌면 해피엔딩 같이 어떤 뮤지컬, 그리고 다들 너무 사랑하시는 드라마나 웹툰, 게임, 음식, 뷰티까지 정말 폭넓게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 연구자로서 매우 기쁘고 또 감개무량한 그런 감정입니다. 그 K컬처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와 논평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의 이 세련되고 또 탄탄한 K컬처 뒤에 수많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치열한 시도, 그리고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는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K컬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을 좀 비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숙한 문화 강국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의 세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지역의 문화자원이 유지되고 더욱 발전돼야 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할까요? 그 문화정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문화자원의 가치를 너무 인색하게 혹은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예요. 바로 내 옆에 보석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또 이웃집 사람이 칭찬하니까 함께 따라 박수를 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언어나 고유한 문화, 풍습, 경관, 또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촌스럽고 고루하다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고 또 발굴하고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매개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지역의 문화기획자나 문화활동가, 로컬 크리에이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사람과 기관과 또 사업을 연결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들을 좀 양성하고 또 지역에서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제만이 아니라 지능 정책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관광과 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들어보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나 보완해야 할 숙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AI가 발전하면서 요즘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오히려 AI와의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소통의 단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AI가 발전할수록 AI에게 적합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I가 생성한 답변을 좀 더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바로 문화거든요. 그런 점에서 AI 시대에 오히려 문화와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AI 유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AI 유리가 바로 답변을 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버린 AI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이 AI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활용할 때 한복이나 한옥 같은 어떤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문제의식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소버린 AI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 중국과 같은 빅테크 중심으로 개발된 AI가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각국의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맥락이 편향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복이나 한옥 같은 우리 문화가 잘못 설명되거나 한국의 역사적 사건이 축소 왜곡되는 경우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가 우리 문화를 잘못 표현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는 결국 문화 데이터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확한 한국 문화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한국형 AI를 키우고 국제 협력을 통해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원칙을 세워야 하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문화의 디지털 기록을 확충해 AI가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지역의 문화와 관광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AI 우리 문화를 지켜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대, 지역의 관광과 문화 역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의 문화와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김양보 제주관광교류국장과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AI 유리가 진행하겠습니다. AI 유리, 김양보 제주관광교류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양보 제주관광교류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청에서 관광교류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양보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근무했고 또 그전에는 유네스코에서 4년 정도 파견 근무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와 관광과 융합해가지고 저희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보 제주관광교류국장님은 그전에 제주문화체육국장직을 역임하시기도 했는데요. 제주의 문화가 다른 지역과는 어떤 차별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상관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해녀와 그 사상 기록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 유네스코가 등재됐습니다. 이제 유네스코 5관왕이라는 부분이 맞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해녀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자산입니다. 4.3은 다크 튜리즘과 관련될 수 있는 이제 관광 자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픔이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의 어떤 평화에 주는 메시지, 이제 인권의 소중함을 주는 메시지로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다크 튜리즘이 중요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제주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특성이 고립이 됐다, 단절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좀 더 오래전에 제주는 탐나고기 역사의 천년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해상 물류를 하고 자유무역도 하고 협력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DNA가 지금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걸 갖춘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만의 아주 유니크한 자원, 그리고 제주는 축소된 지구다. 바다에서부터 동굴에서부터 들판에서부터 산까지 제주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의 모두를 갖고 있는 보물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로 저희가 뭐 다른 지역과는 뭐 비교되고 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가 공존하는 섬입니다. 그런데도 지역 소멸 위기를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주라는 곳은 마을이 500여 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마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물 공동체라는 말이죠. 물을 먹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삼촌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친척으로서의 삼촌이 아니라 이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런 용어가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던 게 제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시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부분들이 생겨났던 게 배경이 되는데, 그게 뭐 교육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하에 제주가 중산간 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점점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제주시 지역으로 가는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중산간 지역에 있는 학교도 이제 폐교가 되고, 그러면서 폐교가 뭐 박물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 가보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이제 노인 어르신들 말 얘기 들어보면, 아니 그래도 직장을 찾으려면 뭐 도시로 가야지, 뭐 서울로도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들 하죠. AI 기술이 제주의 관광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AI 기술이 관광객의 유치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다시 찾게 만드는, 그리고 머물게 만드는 이런 관광으로 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은 중국에도 이제는 제주도를 플랫폼을 갖고서 검색합니다. 예약도 이제 뭐 플랫폼을 통해서 다 예약하고 와서도 자기네 갖고 있는 고유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맛집을 찾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분석을. 개인 관광객이 94%가 개인별 관광객이 된단 말은 개인의 힘으로 안 됩니다. 뭔가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해야지만 그 성향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 올 때는 그냥 단체 그룹의 리더들의 성향을 알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디지털 대전화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거를 극복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그게 관광 생태계 내 시스템으로 지금 자리 잡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IT 기술이 발전되고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또 뉴욕에 있지만 제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출연량을 더 증가시킬까,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관광 요소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 정책에 AI 기술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제주의 관광이 좀 더 포괄적이 돼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물관만 방문하는 점 관광이었습니다. 지금은 면 관광입니다.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AI 기술이 관광, 지속가능 관광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어떤 특성도 마찬가지고, 그게 또 결국은 전국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86%가 개별 관광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서부터 언어 문화에 대한 어떤 장벽에 대한 부분의 해소, 그리고 스마트 체험 콘텐츠가 관련해 가지고도 AI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해법으로 저희가 제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제주 관광 콘텐츠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가요? AI가 도움이 되던가요? 결국은 제주의 관광객이 70%가 MZ세대들이 찾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이거 라이프 사이클처럼 관광 사이클 보면 일단 제주에 도착했을 때 어떤 타겟을 명쾌하게 합니다. 근데 타겟이라는 게 어디 가서 SNS를 좀 찍어야 되겠다. 그게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떤 부분에 가면 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게 곳에 가면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폐가 같은 데 들 수 있고, 이런 게 돼가지고 취향이 다양합니다. 이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팀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팀이 성향을 체크하고 어느 음식점에 많이 가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걸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피드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MZ세대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 가지고, 교통에서부터 지역 뭐 모든 게 포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고 요소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관광의 생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새도 집중적 연구도 하고 있는 분야가 그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주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주체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지역이 과거에 수동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올레가 만들어지면서 저기 모욕하고 있는데 올레꾼들이 막 지나고 하는 게 불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아, 같이 가야 되겠구나. 관광객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고 나의 경제적 활동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역이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관광과도 관련되고 지역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스스로가 내 지역을 또 행복하게 괜찮게 손님 말주면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기에다가 컨텐츠까지도 지역의 특성이 뭔지 이 지역에 가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여기 가면 이 펜션에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특색이 있는 뭐 예를 들면 수국을 심어야 될지 어떤 꽃을 심어야 될지 다 특색화 되고 있습니다. 하드적인 부분이나 어떤 컨텐츠 측면의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는데 이거에 대한 생산자의 주체는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체가 되고 제주가 발전하려면은 관광 발전하려면 필수적인 요소라 보고 있습니다. 예술가 유입은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인데요. 제주 예술 생태계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삶이 좀 윤택해지면서 나도 예술이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게 예술 동호인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분들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뭐 트럼펫을 배운다든지 뭐 붓글씨를 쓴다든지 다양한 예술 활동에 전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시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디지털 아트까지도 합니다. 이게 프로페셔널하기보다는 약간 준전문가 그러면서 보는 시간 상당히 높아진 이게 전 생태계가 그렇게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현대사회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생태계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고 좀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이 단순 소비가 아니라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공정관광이라는 부분을 하고 지속가능 관광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버투어리즘 해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 베니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호화 결혼식을 한다니까 하지 말라까지도 할 정도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자체가 유네스코 5관왕일 정도로 세계가 보존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관광이 더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이 찾게 되면 훼손이라는 부분 스스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또 같이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고마운 표시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제주를 찾아 즐길 권리도 있지만 제주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의무도 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틀을 잡고 가고 있고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플러깅, 관광의 플러깅 행사도 좀 하고 있고 또 탐나는 자를 많이 활용하게끔 관광객들한테 지금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속가능한 관광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제주의 문화 가운데 꼭 지켜야 할 지역 문화와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 자체는 자연환경 상당히 전 세계 보물섬입니다. 이게 지켜야 할 자산이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함께 보존해야 나갈 자산이다. 이런 차원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결국은 공동체다. 제주는 가장 지켜야 될 게 공동체 자산인데 과거부터 공동체 의미 안에는 예를 들면 해녀가 바다와 자기 품이듯이 이 하나의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과 공동체 문화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를 뽑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게 아니라 현대적 의미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요즘 개별화된 사람들이 뭐 카톡이든 뭐든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가 새로운 트렌드도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지속 가능한 어떤 좋은 어떤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형태로 잘 구현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관광과 문화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역 자체가 행복하고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다는 말은 관광객이든 지역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머물고 싶다는 그 컨텐츠가 뭐로 할 거냐.
관광객 입장에서는 숙박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맛있는 문화 자원이 있는 그 맛집으로 먹고 싶고 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AI 시대입니다. 지역이 소멸이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역이 AI를 받아들여가지고 문화관광 자원을 좀 더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또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질이나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역은 소멸이 아니라 기회의 장소가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이해관계자들도 많습니다. 뭐 지역 리더들, 저희 관광공사, 여행사 관계자들, 저희 도 함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강하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제주가 갖고 있는 거대한 컨텐츠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인 지역이 더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가 김양보 제주관광교류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역으로 AI 유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직접 질문을 해주시죠. 제주가 가진 큰 자산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그렇습니다. 미래에도 공동체가 보존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AI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100년 뒤에도 제주 공동체가 보존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100년 뒤에도 제주 공동체가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관광 정책이나 경제 전략을 넘어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함께 바라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AI의 시선에서 본다면 우선 공동체 기반의 관광이 필요합니다. 관광은 경제를 살리지만 무분별하면 공동체를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 수용 한계를 관리하고 마을 단위 분산 정책이나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존입니다. 제주어, 해녀문화, 마을굿 같은 무형자산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AI와 기록기술로 언어와 의례, 생활사를 아카이브하고 미래 세대가 체험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정착과 순환 인구 확대입니다. AI 기반 원격 근무 스마트 농업 창업 지원을 통해 제주에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주고 이주민과 청년도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는 환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AI와 사람의 협력입니다. AI는 공동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조력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다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돌과 바람, 바다, 상부상조의 생활, 제주어와 예술 같은 문화적 자존심, AI는 단순 효율이 아니라 이 고유 가치를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제주 공동체의 100년 보존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AI가 문화를 기록하고 주민 삶을 지켜주며 균형을 잡아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재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볼 키워드는 지역 문화와 관광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지역 문화와 관광이라는 단어를 넣어 볼 텐데요. 분석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최근 1년간 우리 사회가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를 월별로 분석했는데요. 2024년 10월이 약 40만 건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반대로 2024년 1월과 2월은 약 18만 건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은 대형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가 맞물리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입니다. 반면 겨울철은 꾸준히 낮은 수준을 보여서 문화관광 담론이 계절성과 이벤트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뉴스 보도로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 정책과 지역 축제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블로그와 카페가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을 직접 찾은 여행객들의 후기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형 콘텐츠가 꾸준히 공유되면서 지역 문화와 관광이 생활 속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SNS 채널의 전체 비중은 작지만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숨은 명소나 특색 있는 축제를 빠르게 퍼뜨리면서 특히 MZ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이젠 연관 검색어 쪽으로 가볼게요. 지역 문화와 관광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관 검색어는 결론, 지역, 활성, 코로나19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핫 카테고리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단어들은 여름철, 전통 음식, 감성, 필수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계절별 체험과 미식 경험, 감성 여행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대표 키워드는 문화, 지역, 행사, 체험, 운영이었고요. 또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활성, 지역 문화, 사람, 실질적, 미식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을 아웃 카테고리에서 보시면요. 코로나19, 상생 발전,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대응 담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활성화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언급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뜻하는 평가 검색 보실까요? 최근 급부상한 핫 키워드에서 매력, 접근성, 큰 장점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눈에 띄고요. 가장 많이 언급된 대표 키워드는 다양하다, 즐기다, 좋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와 관광이 풍부한 경험과 즐거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로는 발전하다, 이해하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 소비가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공감으로까지 담론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많았던 단어들, 가격, 서비스, 할인 중심 이런 표현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체험이나 가치 중심의 평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지죠. 지역 문화와 관광은 이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매력과 다양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색량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역 문화와 관광은 정책 행사 중심에서 이제 감성체험, 미식관광, 주민 참여형 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단순 이동이나 소비 중심이 아니라 편리하면서도 매력적인 체험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주민 참여와 문화적 가치가 앞으로 지역 관광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박지연이었습니다. 충북대 김미혜 교수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면서 공연에 오신 분들이 오신 다음에 티켓을 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티켓 하나를 줘서 그 공연을 보고 음식점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같이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는 소비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다시 오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행적을 이어가고 있는지 데이터들을 추적을 해서 그쪽을 좀 집중화시키면서 재방문을 만들어 놓게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청년 문화와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MZ세대나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제 머무르고 싶게 되는 동기부여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
그 젊은 친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AI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나 흥미로운 요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데이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거나 아니면 문화의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길이 또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넷 김효셉 기자입니다. 네, 미래 인공지능이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상상해 본다면 일단 근미래의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나 복원 기술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큐레이터를 통한 개인화된 문화체험 제공 그리고 다국어 문화의 콘텐츠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상현실과 결합된 몰입형 과학 관광 문화 체험 공간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 있어서 AI가 생성한 창작물과 그 전통 지역 문화의 그 융합 콘텐츠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술 서비스들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할 점들은 문화의 획일화 이런 위험성이 가장 큰데요. 선호하는 패턴, 데이터에 근간하기 때문에 편합된 획일화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지역 문화 활성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보존과 전승에는 좀 탁월하지만 창조와 혁신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기술과 인문학적 가치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12부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오늘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AI 우리 문화를 지켜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겸임교수의 AI 특강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부 AI 우리가 준비할 것을 알려줘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AI가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든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AI가 정말로 창작을 합니다. 그것도 꽤 감탄스러운 수준으로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우리 다큐멘터리의 주제가를 만든다.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그냥 스마트폰 앱 켜가지고요. 텍스트 넣고 버튼 누르면 됩니다. 제가 텍스트는 먼저 써놨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역 생존 인공지능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주제가를 만들어줘.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법을 찾는 다큐멘터리니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를 떠올리는 주제가로 만들어. 이렇게 쓰고 그냥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기를 눌렀고 내 노래 하면서 뭔가 두 개가 뱅글뱅글하고 돌고 있거든요. 이러고 잠깐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 10초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나왔어요. 우리 고향 부탁해. 이래서 두 곡이 나왔는데 그냥 첫 곡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어떠신가요? 와, 그냥 저는 두세 줄 썼는데 그럴듯한 노래가 정말 1분도 안 되는 수준에 나오는 게 지금의 변화입니다. 그림, 영상, 음악, 웹툰, 심지어 시나리오까지요. 이제는 예술의 영역마저 AI가 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AI는 예술가일까요? 도구일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AI는 이미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즘 디자이너, 유튜버, 마케터, 작가들까지 이 AI 툴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콘텐츠를 더 빠르고 다채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작의 문턱은 낮아지고 표현의 범위는 넓어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게 될까요? 그러한 고민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AI를 활용하고 써보면서 그 안에서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지금까지 전체 구성 이종렬, 황영은,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원주 MBC 박지현,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형, 광주 MBC 김규빈, 목포 MBC 임사랑, MBC 경남 백유희, 제주 MBC 직원복, 공동 연출과 진행의 동서울대 이승현, 기술 지원의 이스트소프트, UNAI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